아, 아, 돼요? 되죠, 되죠. 잡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았어요. 잠깐만요. 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이번에 합격하신 우리 법무사님들을 제가 모셨어요. 제 강의도 듣고 또 같이 함께 동거동락 했었는데 정말로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유성옥 법무사님께서는 여성으로는 최고령이세요. 정말로 대단하시죠. 거의 몇 년만 하셨죠? 2년? 2년 조금 2, 3개월. 2년 한 2, 3개월 만에 합격하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거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한 거고. 그래서 정말 제가 어렵게 또 부탁을 해서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저는 일단 먼저 반가워서 오셔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계신데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또 이경화 법무사님은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제 영상 들으시는 지방에 계신 우리 제 팬님들 우리 카톡방에서 아주 그 임실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대단하게 합격하신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몇 년 됐죠? 2년 하고 두 번째는 완전 생동차로 합격하신 거예요. 생동차로. 1차 한번 딱 합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해갖고 동차로 끝내버리신 거죠. 그런 분이고 우리 도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강의 들으면서 앞에서 이것 좀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묵묵하게 하셨는데 금세 한 2년 하셨죠? 2년 딱 2개월만 합격했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할만합니다. 사실 법무사가. 그리고 뭐 10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또 한 가지는 시간 좀 지나면은 또 이제 잊어버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합격하고 따끈따끈한 또 이렇게 경험담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 이따가 조금 시간 되면은 한 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질문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하고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 유성옥 법무사님 좀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 네. 이거 잡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잡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성옥 신입 법무사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65이에요. 그리고 공부했던 기간도 2년하고 한 2, 3개월. 2, 3개월은 인강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지법하고 부등법을 인강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9월에 여기 학원 등록해서 1차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이번에 합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이제 일단 교수님 만나서 반가웠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령은 없다. 특별한 비법은 없다, 공부에. 그거를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나서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1차 시험 때 제가 원래 평소에 상법을 항상 모의고사 보면은 25문제 이상 맞았었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 때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상법을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1문제밖에 못 맞았어요. 그리고 2차 시험 때 2차 시험도 딱 다 보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로 딱 드는 생각은 아, 기본이구나. 기본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나는 공부를 참 어렵게 했는데 문제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만 죽어라고 했는데 기본에서 딱 나와버렸구나. 그러니까 그 1차 때 기본으로 했던 것들이 그게 가물가물만 하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마지막까지 기본을 쭉 해가야 되는구나. 그거 이게 1차 때, 2차 때 다 제가 정리된 거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전체적으로 기본서를 교수님들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하라고. 어떤 단권화해서 반복하라고. 그 말씀이 참 맞구나.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했던 친구들이랑도 평소에 저보다 성적이 더 높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3명이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것에 집중했어요. 그동안에 그 기출문제나 그런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랑은 점수가 높았는데 떨어졌거든요. 나는 마지막에 시험 얼마 안 남겨놨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차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나는 애초에부터 시험을 우린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우리 평균 점수 다 그게 커트라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때는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2차 때는 65점을 목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 목표를 하면은 5점은 더 떨어질 거고 아 65점이면은 1차 때는 그럼 합격 분명히 할 거야. 아무리 넘어도 60점 61점 더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커트라인이 2차 때도 65점 목표를 하면 60점은 맞겠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전부를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갖고 이거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나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거 다 저 나이가 있잖아요. 안 외워지잖아요. 금방 보고 몇 번이고 썼는데도 또 안 보면은 새잡이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100점이 아니지 70점이지 65점이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서 해놓은 만큼에서 기억에 남는 거 쓰면은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내 조건에 맞춰서 공부를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있고 또 집안에 저는 우리가 2월 5일 날 합격자 발표하고 제가 거동 못 하시고 식사도 떠넘기고 이렇게 넘겨드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2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공부할 때 저녁에랑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면은 나 얼른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약 드리고
먹을 것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종종거리면서 살았거든요. 할 때. 근데 그게 꼭 나쁜 조건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신 다른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이 공부에만 몰두하고 어머님은 딱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여기 기간들을 길지 않게 합격을 했잖아요. 그거는 내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공부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머리 좋아서 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거 공부는. 그만큼 공부를 해야만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 유튜브랑 보면은 막 10회독을 했다, 20회독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만큼 절대적인 양이 필요한 공부니까 누구는 막 생동차에 다 10개월 만에 합격했네. 그런 말씀 들으면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나는 안 될까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겠는데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조건에 맞춰서 나는 이만큼 시간을 낼 수 있고 나는 이만큼 내 머리는 이만큼이야. 또 내 건강은 이만큼이야.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다들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정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예전에 이 법무사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공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젊은 분들이 저 공부할 때 정말로 20대, 30대들 같이 공부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게 얼굴이 새하얘져서 잠도 못 자고 막 여기 학원 옆에 특히 2차 할 때는 학원 옆에 방 얻어놓고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런 친구들이 평소에 몇 년씩 공부가 되고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그냥 갔던 앞뒤 안 재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부는 절대량이 투입해야 될 절대 시간과 공부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 조건에 맞춰서 다른 사람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 저 사람은 시간이 되네. 저 사람이 건강도 되네. 그런 거 다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내 조건에 맞춰서 나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조건이 돼. 그런 거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갖고서 하시면은 정말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공부하면서 가장 이완이 됐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포기만 안 하면은 합격한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 말이 정말 이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조금 안녕히 계시고요. 아유, 선생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우리 정말 의욕적으로 하셨고요. 여기 앞에서 앉아서 제 강의 들을 때 정말로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도 그 공부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질문도 남달리 또 잘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제 유튜브 있죠. 그걸 듣고 설거지하면서 그거 유튜브 듣고 하셨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생각을 어떻게 거기 집중하셨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예. 자, 두 번째 우리 이경화 법무사님 진솔하게 본인의 그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오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 임실독학 이경화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여기 임실독학 이경화고요. 저는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너무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저 공부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자 보면은 저는 한 2년 정도 했고요. 저는 미대 나왔어요. 뭐 헌법이 뭔지 민법이 뭔지 뭐 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민법, 민사소송법 구분도 못하는 정도였는데 그냥 뭐 법무사 한번 돼보자, 뭐 한번 해보자, 뭐 내 50에 좀 뭔가 답답한 내 50년 인생 좀 뭔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 법무사가 딱 눈에 띄어서 법무사라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뭐 전혀 모르니까 뭐 법무사 찾아보고 뭐 학원 뭐 있지? 누가 제일 합격을 많이 시키지? 하니까 뭐 당연 방문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문각 들어가서 이제 막 강의 이런 거 선택하려는데 뭐 전혀 모르고 과목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일단 뭐 토탈로 하는 거 올패스인가? 몰라서 2년 올패스 뭐 싸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교수님을 선택을 하라는데 모르니까 그냥 맨 윗분 뭐 오죽 알아서 잘난 분 맨 위에 놨겠어요. 그런 분들 선택을 해서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특이한 게 1, 2차 처음부터 이런 무식쟁이가 1, 2차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저 혼자 판단해. 이거 어차피 1차 100번 붙어도 2차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뭐 고시낭인이라고 하나요? 이거 바보 되기 십상이다 하고 어차피 내가 2차를 해보고 물론 자신은 있었는데 왜냐면 전 될 때까지 하거든요. 성질이 뭐 뒷불 없어도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있지만 시간이 문제인데 자신은 있지만 그래도 내 역량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걷어야 되니까 2차를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같이. 어차피 1차가 어려운지 2차가 어려운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 정도로 모르니까. 저는 처음부터 1, 2차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뭐 막 들었죠.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미리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뇌 역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공부 굉장히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럼 보통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애들보다 2배는 해야 겨우라도 따라잡겠는데 해서 딱 2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8년이네? 큰일 났네. 8년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잠 안 자야지. 뭐 어떻게 밥 안 먹어야지. 저 햇반 하나 먹고 했어요.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진짜 죽자고 돌렸지. 처음에는 뭐 집중을 할 수도 없죠. 뭘 알아야 집중을 하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머리가 좋고 하시니까 저랑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중을 할 수가 없지. 알아야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4시부터 그때는 막 절대적인 시간을 내가 막 상위 막 5% 이랬던 것 같아. 그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한 공부량이 나오더라고요. 와, 나 1등 했다. 내 5% 들면 그럼 전체 5%면 나 합격인가? 혼자 생각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를 북돋은 거죠. 될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된다는 방향으로 뭐 5% 들었으면 되겠네. 처음에는 진짜 막 들었어요. 집중을 할 수도 없으니까 뭐 듣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얘기들 나오면 뭐 그게 중요한가 보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1차 70%, 2차 첫 해 30%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 죽자고 했고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초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모의고사 점수 끌어올리려고 와 정말 죽자고 노력했어요. 진짜. 근데 지옥과 같은 가정 저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기초도 없는 애가 그 어려운 걸 어거지로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처음 모의고사 20 몇 점, 다음 모의고사 죽자고 했더니 한 20점 오르더라고. 왜냐면 너무 못했으니까. 너무 바닥이니까 이게 한 20점, 와, 다음에 20점 오르면 어머. 근데 넉 달 만에 합격선이야? 와, 했더니 아니지. 10점 오르더라고요. 죽자고 했더니 10점 오르고, 또 죽자고 했더니 10점 오르고, 하면 뭐 7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30%, 70%, 30% 해도. 그래서 1차 뭐 될 줄 알았지. 점수가 나오니까, 객관적인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1차 붙고 3개월에 한번 남들 못하는 거다 한번 해보자. 저 좀 폼나는 거 좋아하거든. 폼나잖아요. 그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쨌든 그 민지법 꽈락이 나와서 이게 안 됐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떨어진 괴로움 때문에 아니라 그 이 멋있는 1년 안에 동차 이 붙을 수 있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간 거니까 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근데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바로 그냥 소거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내년 동차 목표로 했고 또 이제 1, 2차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어머 형소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그러니까 1, 2차를 난 1차는 무조건 붙을 자신이 있었지만 내가 이 형소법을 해서 올해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젠장 하지 뭐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때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형소법이 이런데 내년에 따라갈 수 있다. 지금 안 잡아놓은 그때가 이제 떨어진 게 한 9월에 결과 나오나요? 와 이때 형소법을 내가 어느 정도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나 내년에 절대 못 따라가.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하니까 좀 이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때는 어쨌든 1차 어느 정도 그래도 떨어는 졌지만 점수는 올려놨잖아요. 2차 70%. 그때는 이제 1차 떨어진 뒤에는 2차 70%, 1차 30% 이렇게 해렸삼 전 과정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점프는 안 했어요. 그냥 다 들었어요. 2번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건 한 번을 들었지만 와, 그 형소법을 하는데 와, 그 혹시 해보셨어요? 형소법? 와, 이거 아니 왜 법대 나오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으니까. 와, 이거 돌아요. 이거는 야, 이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거는 사람을 막 기만할 정도로 이거는 돌아버려. 근데 법대 나오신 분들은 또 그게 쉽대요. 그럼 난 더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걸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2차는 안 되고 1차 안 되면 1차 붙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님이 나 지금 그 교수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멍해서 그래요. 무조건 첫 회부터 매번 하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복습할 때 1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형소법 같은 경우 하는 너무 고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젠장. 네가 몇 번에 내가 되나 보자. 10번 아니면 20번에는 되겠지? 근데 3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 이게 똑똑하신 분들은 2번만 해도 돼. 나는 나이도 있고 머리가 나쁘니까 3번 하니까 되는데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 젠장 수치가 나오지 않아. 3번 하면 된다는 수치가 나오니까 죽자고 3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끌어올렸어요. 저는 처음에 형소법이 어느 정도 되니까 형법 더 어려워. 형법 어쩌가지고 3번 하면 됐는데 얘도 되겠지. 3번.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정도, 나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 삼청 교육대를 다시 끌려가서 이렇게 그 고된 기간을 겪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거를 겪어야 내가 정복이 되니까 겪기만 하면 정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끌어올렸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2024년이죠.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2차를 버려야 되잖아요. 2차 안 되면 1차가 안 되면 2차 시험을 볼 기회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아는 분도 없고 해서 교수님한테 개인
톡으로 또 제가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지만 1, 2차 같이 했다. 근데 어느 시점에 2차를 놓아야 될지 내가 감이 안 온다. 근데 지금 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놓아지지가 않으니까 여쭌 거죠. 우문 현답이 나와서 지금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놓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최종 목표가 2차니까 와, 그거 안 놓아지더라고. 진짜 안 놓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약속 어겼어요. 저 2주 전에 놨어요. 예, 2차 2주 전에 놨고 대신 그 14일 동안 미친 듯이 그때 저 밤 미친 듯이 돌렸어요. 뭔 모르지만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단거나 해서 전과목 돌려라. 그 고통스럽지만 돌려라. 그 전에 그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걸 해야 합격이다 하고 뭐 돌렸죠. 처음에는 3일에 전과목 돌렸어요.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틀. 다음에 이틀 하려니까 어중간한 건 또 이렇게 빼야 돼. 아니면 다시 3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엔 이틀. 나머지 한 3일 남았을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대충 한 거지. 하지만 전체 맥락을 꼽아가면서 내가 약한 부분들 해서 3일을 정말 그때 저 밤낮 구분도 못했어요. 진짜 내가 밥 먹었나? 화장실을 갔나? 화장실 간 느낌은 나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나 이러다 미치나 싶을 정도로 변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근데 내가 물 내린 기억이 아니라 변을 본 기억이 없는 거야. 그거 분명히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때 1차는 됐겠다. 뭐 이 정도로 맛이 갔는데 모든 기능을 스위치 오프를 하고 이 1차 시험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는데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1차는 될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전에 낙방한 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해가지고 젠장할 나 1차 수석해버린다는 목표로 하여튼 죽자고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웬걸 웬 수석 겨우 붙었어요. 네, 내가 왜 이럴까? 나 마지막에 막 그렇게 돌려가지고요. 진짜 1차 모의고사는 뭐 이 점수가 가능해? 저 점수는 시험지 유출이다 할 정도의 점수가 진짜 실제로 나오더라고. 70점대 후반 80점대가 나오니까 야 이게 가능하네. 수석 되겠는걸? 했는데 웬걸? 겨우 붙었고 이것도 내가 이제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왜 이게 내가 모의고사도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왜 겨우 붙지? 나는 내 경쟁 상대를 법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다 내 경쟁 상대로 여겼어요. 나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그 기준으로 했고 막판에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니까 수석을 목표로 하자 해서 했는데 이때 제가 수석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저 떨어졌어요. 내 경쟁 상대가요, 법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1차 박사. 이거더라고요. 진짜 1차 박사. 2차 떨어져서 다시 1차 보는 분. 2차 떨어져서 얼마나 1차 잘하겠어. 진짜. 그때 내가 수석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나 떨어졌겠다 이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정말 아찔해. 조금 나를 극한으로 몰아서 사람 안 죽고요. 이거 손에 안 나요. 나한테 득대요. 그러니까 한번 극한으로 몰아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사람이 살짝 미쳐도 보고 제 할만해요. 진짜로. 건강관리 하면서 저 하면서도 내가 항상 내 몸을 바라봤어. 왜냐면 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이 어쩌지? 왜냐면 공부만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은 좀 안 쓰고 공부만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내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내 몸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시죠? 그리고 어쨌든 1차 이렇게 겨우 붙었고
또 2차 죽자고 또 마지막 3개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2차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집에 불도 났어요. 예, 전소 겨우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못 볼,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 다 탔으니까 그 법전 하나 겨우 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고양이 묻어주고, 그러니까 12시 한 30분쯤에 새벽 제가 119 신고를 했고, 와, 엄청난 불이 났어, 정말. 한 4시 되니까, 와, 정말 우리나라 소방관 아저씨들 정말 불 잘 꺼요. 금방 꺼요. 금방 막 작살내고 해서 금방 끄더라고. 근데 그때도 내 머릿속에는 나머지 열흘을 나 어디서 공부해? 예, 어디서? 친구네 집? 내가 영향 안 받으면서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누구지? 근데 그 선택도 힘들어. 몇 가지 한 서너 군데는 해놨는데 내가 아침에 뭐 어쨌든 고양이는 뭐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하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고양이는 묻어주고 그 자식 같은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묻어주고 가야 되니까 묻고 나서 내가 딱 차에 앉았을 때 내 발길 닿는 대로 간다. 해갖고 아침에 7시 되니까 그래도 날이 밝더라고요. 해갖고 사바나 들고 고양이 묻어주고 이제 갔는데 여기 이 근처로 왔어요. 서울대학교로. 운전해가지고 뭐 자료는 다 탔지만 그 마지막 자료는 어차피 담거나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 하면 되겠지 뭐. 어쩔 수도 없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해서 뭐 열심히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완전히 새로워요. 판례가. 야, 역시 우리 박문각 교수님들 마지막에 이걸 푸는구나. 이거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고 열심히 한 이틀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 뭐지? 내가 그동안 그래도 2년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 기억이 다 소각.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이 공부에 대한 기억이 그냥 글자만 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기억은 소각됐지만 나 지금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기억이 어디에 한 게 있잖아요. 그 불의 트라우마가 그거를 누를 뿐이지. 뭐 오케이. 머리 비우는데 열중하자. 그 뒤로 모든 걸 덮고 뭐 외우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외울 수도 없어요. 쟁점이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려. 외워지지도 않고 쟁점이 내가 익혔던 쟁점이 더 막 꼬여버리니까 꼭 닫고 그냥 머리 비우는데 오로지 그냥 집중을 하자. 머리 비우는 데만 집중을 하자. 뭐 하루 전에라도 뭐 정신 돌아오면 나 임실 독학 이경아 나를 믿고 나 시험을 본다 하고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강의를 막 들었어요. 막 3배속.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긴 했나 봐. 5배속 해도 들려. 그러니까 하긴 한 거야. 내가 그거를 엉망진창이 돼서 쏟아내지를 못한 거죠. 컴퓨터도 다 인강 들으려고 컴퓨터하고 법전은 챙겨왔는데 빠가졌더라고요. 이제 불이 났으니까. 이게 뭐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듣는데 저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미친 아줌마 정말 정신 나간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한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넋이 나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하루 전에 느낌은 왔어요. 그래도 정신이 저는요 뭔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거 먹어야 되겠다 하면 입에서 거친 욕이 나와요. 이런 씨발놈의 세상 나 해버린다. 나 다 작살 내버린다. 내 입에서 이런 씨발놈의 세상 이 말이 정말 딱 나오는데 나 그래도 가능성 있다. 정신 돌아왔다. 이 느낌 받았어요. 오케이. 그럼 나를 믿고 한번 시험을 보자.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받고 근데 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길 바랬어요. 솔직히. 난 워낙에 초보니까 쉽게 나오면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도 어렵게 나오면 저 좀 글 쓰는 재주는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어렵게 나오면 그동안에 딴 사람 버벅거릴 때 내 유려한 글솜씨로 어떻게 한번 승부할 수 있겠다 하는데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 어째 썼어요. 큰일 났어도 내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다 써나고. 그래도 어쨌든 썼으니까 가능성 썼으니까 3%는 그러니까 엉망인 상태에서 얼마나 썼겠어요. 그 3%는 가능성이 있다 하고 했는데 세상에 불쌍해서 붙여줬나 봐.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 자리에도 있고. 한번 자신을 한번 극한으로 한번 몰아보세요. 공부에. 뭐 집중 안 되면 마구마구 돌리는 거라도 단순한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슴슴하게 넘어야 될 걸, 이건 집중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릴 때는 너무 집중할 수 있는 건 막 돌릴 수가 없지. 집중할 수 있는 데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잘 조절해서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다 하면 그때 집중하면 되는 거고, 멍하다, 공부하기 싫다, 그럴 때는 가볍게 막 돌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나의 뇌를 속여보세요. 내 뇌를 속였어. 난 10번 했어. 10번 안 했어도 은근히 속아요, 뇌가. 한번 본인들을 극한에 좀 몰아넣어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시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젊은 애들 얼마나 놀고 싶어. 그런 건 없잖아, 놀아봐서.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핑계 댈 것도 없고, 젊은 분들 무슨 경험 없다고. 근데 머리 좋잖아. 근데 대신 얼마나 놀고 싶어. 그거 참는 것도 나 그 나이 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 고생을 하지. 근데 확실히 젊은 분들은 빨라요, 조금만. 남들이 안 먹는 마음 정도만 먹으면 다 잡지. 나 같은 사람들 다 잡죠. 응? 나 죽자고 하고 젊은 분들 죽자고 하면 나는 깨갱이지. 근데 젊은 분들이 죽자고 안 하니까 내가 그 틈새를 노려서 이제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죽자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지요? 네. 정말 만큼 대단하시고. 예. 미친 듯이 예. 매우 열심히 하셨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예. 진짜 2년 만에 이렇게 차태 1차도 떨어지고 작년에 1, 2차 동차를 예. 그 이제 나오시고. 예, 맞아요. 다른 과목 전혀 시험 본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하셨고 총 민법 몇 회독 정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했어요. 그런 거 계산할 시간에 한자라도 더. 그리고 어쨌든 저는 4시 전후에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내가 가능한 시간까지 12시까지 가능하면 12시까지 하고 8시까지가 그러니까 밤 8시요. 8시까지 가능하면 8시까지 하고 10시까지 가능하면 10시까지 하고 와, 더 이상에는 의미 없다 하면 자고. 이 학원에 합격기도 올리신 분이시죠? 예, 저 그 올리면 그 환급해 주거든요. 합격수기. 그래서 한국 거 제가 마침 봤는데 내용이 그분이신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 민법 총 몇 회도 가지고. 저 정말 그거를 안 재봤어요. 안 재보고, 그러니까 교수님 하는 회도. 왜냐면 전 1, 2차를 같이 하니까 더 할 수는 없죠. 그쵸. 그거 따로. 그럼요. 저 모든 거는 2차도 원래 모의고사 따라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공부 잘하는 분도 모의고사 따박따박 따라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인강인데도 다 했어요. 제가 왜 제 그 예명? 그걸 임실독학, 임실인이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모르니까 교수님한테 어필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독하게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멍청한 질문해도 좀 받아주세요. 저 어떻게든 따라갈게요. 우리 이재영 교수님 형법 강의 들었는데 얼마나 한심할 거야. 얘가 따라온다는 자체가 한심해. 근데 교수님, 제가요 어떻게든 따라갈 테니까 지금 멍청해 보여도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르침 주신 거 내 거로 만들 테니까 제발 토를 달아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임실 독학 막 강하게 튀잖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삼회 독재 하니까 좀 전혀 모르던 것도 형소법 전혀 모르지 형법.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요. 이거 다 민소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민소법은 쉬웠나 봐요. 어쨌든 민법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민소법은 그래도 민법 1차부터 했고 하니까 그래도 익숙해. 형소법은요. 그러니까 법대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거 미쳐요. 형소법은. 그나마 민소법은 1차 때부터 그래도 들은 가락이 있지. 예, 좀 연결이 되잖아요. 민소법은. 근데 민소법이 제일 어렵죠. 형소법 어느 정도 되면 훨씬 어렵지. 그러니까 형소법은 조금만 죽자고 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돼요. 근데 민소법은 정말 민소법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그 떨어진 첫 해 9월에 지금 형소법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소법 해야 되니까 그때 막판에는 지금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좀 죽자고 했죠. 그때부터 죽자고 했지. 네, 삼천교육 때. 그 민소법이 더 어렵냐, 형소법이 더 어렵냐. 이거는 어차피 저분도 그렇고 저도 원래 법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민소법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래도 이렇게 아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이제 덜 걸린다라는 거고. 생소해. 정말 생소해요.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데. 근데 조금 하고 나면 안 어려워요. 특히 맞아요. 이 학원에서 저는 정말로 이 학원을 선택한 게 너무 탁월했던데 정말 형소법은 여기 형소법 다 이 선생님들 하시는 강의 따라서 내가 모르면은 몇 번 반복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르는 용어 하나하나를 아예 모르는데 그거 의미 깨닫는데 한 번, 두 번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 네 번은 다시 봐야 되고 이런데 그 다음에 근데 정말로 합격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니까 이 학원은 이게 아까 그 토달지 말고 가라는 거 정말 맞아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정말 따라가면은 합격하는 그 지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법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 분한테 미리 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문 받으라 그랬는데 중간에 나오셔갖고 제가 했는데 다 끝나가나요? 좀 그럼 이렇게 토만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분 나오셔가지고 질문 한두 개씩 받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예. 이거는 제 합격 수기의 마지막 요약이에요. 이게 핑계 대지 마라. 뭐 때문에 안 돼. 이거 아니요. 그 뭐 때문에 해결하면 돼요. 그 뭐 때문에를 어떻게 해결하지? 두 번째, 교수님 말에 토 달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얼마나 방문각에서 검증한 교수님을 오죽 알아서 세워놨겠냐고. 그 이상 없어요. 방법.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교수님 말만 들으면 돼. 토달 시간에 토달면 내가 밀어내잖아. 옳든 그르든 일단 의지해야 그게 쫙쫙 나한테 흡수가 되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에 토달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한번 미친 듯이. 그리고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 또 찾아봐요. 잠깐 세 번째도 중요했어. 포기하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아까 했던가요? 네. 급류에 휘말리는 거 같아요. 들어왔어. 급류에 휘말려. 포기하면 급류야 죽어. 근데 발버둥 치면요. 급류는요. 어떻게든 살아요. 그 안에서도 요동이 치니까 거기에 내가 발버둥 치면 산다니까요. 근데 포기하면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게. 응? 어떻게든 밥 먹고 발버둥 치졌어. 같이 법무사로 만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할 얘기 있겠지만 제가 시간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저기 또
이도원 법무사님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여기서 좀 빠진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보충 좀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잠깐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왕 한 거니까 궁금한 것 좀 있으면 전달해서 세 분 나오셔서 대답 좀 해주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 좀 나오시겠어요? 자, 우리 이도원 법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할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편하게 하시죠. 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원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30기로 합격한 여러분보다 이제 아마 1년 혹은 2년 먼저 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에 또 서실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제 생각보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할 생각이고,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제 책상 닦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 실강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수님 시작하는 수업 들어오셔서 강의실 들어오셔서 항상 루틴이 여기 노트북 세팅을 하시고, 여기다 책상에다가 자켓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근데 그 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계셨어요. 예, 여기 이제 그 전 교수님이 칠판 쓰시면 여기 이제 분필가루 많이 묻으니까 들어오시면 이제 항상 여기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하셨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제자된 입장에서 이거라도 좀 내가 해드려야겠다. 그러니 이제 항상 이렇게 닦고 이 교수님이 닦으시면 제가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선생님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하영태 교수님이 복 받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난 될 거다. 라고 그렇게 항상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를 줬거든요. 그게 정말 항상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실은 어제 낮에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돌아오는 연수생 MT 일정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나 꼬여가지고 근데 MT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13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제 여기 두 분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서로 정말 다양한 이력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최고령 이제 여기 여사님보다 남자분이 5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젊은 분들은 남자가 03년생, 여자 01년생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전공 분야도 그렇고 물론 법 공부하신 분들 계시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나를 알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면이 좀 부족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 수기도 보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으시고 하지만 결국에 시험을 보는 거는 나지 남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틴을 저는 22년 9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학원 이제 그때 개강을 하잖아요. 9월에 이제 8월 달에 1차 시험 끝나고 1차 그 기본 강의가 9월에 시작하는데 저는 딱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22년 9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24년 11월에 시험을 보면서 이제 2년 2개월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일단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기본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강의는 3번 듣고 그때마다 배운 부분은 전범위 복습을 전 못했어요. 항상 한 강의 들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읽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회독수 물어보셨는데 저는 매 이론 강의 때마다 강의 3번 그리고 책 3번 하면은 한 순환에 6번은 돌린 거겠죠? 그 정도씩 공부를 했고 대신에 저는 이제 공부만 전념할 수 있는 좀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요. 전업으로 그냥 쭉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같은 경우 가면은 그때는 좀 여유가 저는 오히려 이론 강의 때보다 객관식 풀 때가 좀 시간적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론 강의 부족했던 것들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경화 법무사님 저랑 동갑 75년생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기억력에 심각한 데미지가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내가 이 파트를 공부했다는 사실조차 까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인강들 듣고 계신 분들 또 여기 선생님들도 좀 또 이렇게 연배 있으신 분들 계시고 하면 그거는 그냥 양으로 때려 부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또 그게 아직까지 이제 이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나 자신을 알라라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본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7급 공무원 시험, 이제 서울시 시험과 국가직 시험을 합격했었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그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시험에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본 시험에서 집중을 잘하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젊을 때 토익 시험들 보잖아요. 그럼 저는 토익 시험, 제 영문과 나왔는데, 그래도 이 토익 시험 볼 때 항상 진이 빠지도록 시험에 몰두해서 저는 토익 시험 보면 항상 몸살이 걸렸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시험을 보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반드시 10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이게 맞았든 틀리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해놓고, 주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논술도 항상 10분 전에 내가 설령 결론을 틀렸다거나, 아니면 논리가 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소설을 썼다거나, 어떤 문제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어쨌거나 써내려놓고 그 다음에 10분 전에 다 마감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시간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한 문제를 아예 못 썼다는 분들 계시고, 이게 지금 이제 1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2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또 저희가 최근에 여기다가 많이 시간을 쏟았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1차에 대한 기억은 이미 많이 희미해졌어요. 많이 희미해졌고, 이제 그래서 2차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 시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어떤 한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버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쓸 수 있게 한다. 이 2차는 이틀 동안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틀째 되는 날은 그 마지막 4교시에 막 목에서 땀이 줄줄줄 새는데도 그래도 계속 그냥 쓰고 내려놓고 정말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다른 게에서 부족했었어요. 뭐 이렇게 기억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요령 피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령도 많이 피웠어요. 저는 요령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요령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은 조금 에너지를 다른 데 돌려서 이 다른 공부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요령 많이 부린 사람이고, 대신에 이제 그것도 또 머리가 지금 뒤집박진데, 네.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면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요령은 시험 공부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요거는 나오겠지, 요거는 안 나오겠지, 이거는 하지 말고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령은 당연히 그리고 일단은 이것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제 그 보통 그해 9월에 이제 1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학원 강좌를 쭉쭉쭉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중간에 12월에 시작하시고 2월에 시작하시고 3월에 시작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건 분명히 자기가 좀 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거면 그때는 요령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지만,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올해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요령도 필요하고 전략 잘 짜야 되고, 정말 버릴 게 있다면 버릴 수도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또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또 중간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체력인지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짧게 끝낼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말씀 너무 잘하시네. 우리 세 분 다 나오세요. 제 명령에 따르세요. 오시고 이 세 분들한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실 궁금도 하고 오늘 약간 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 괜찮습니다.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꼭 집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도 상관없어요. 질문 한번 던져보실래요?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아까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근데 질문인데 건강 관리하고 또 그 합격수기 읽어보면 단거나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단거나 사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아 그렇군요. 건강 관리하고 당권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뭐 각자의 아마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짧게 한 번씩 해주시면 당권화하고 건강 관리. 근데 저는 당고나는 공부를 이제 마지막까지 시험 보고 나서 정말 필요하구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당고나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1차 때도 처음 1순환, 2순환 이렇게 갈 때 공부할 때마다 그 내용 따라가기도 벅찬데 내가 무엇을 당고나하고 그곳에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당고나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거기에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근데 정말로 진짜 아까 저분들처럼 저는 그렇게 막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못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나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걸 뭐 몇 번이고 봤지만, 이해될 때까지 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한 4회독, 5회독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분들 말씀처럼 처음에 몇 번이고 2회독, 3회독을 해서 처음 기본서에 볼 때 거기를 그것을 당고나 할 수 있으면은 하시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고나를 하는 것이 마지막 공부할 때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령도 마찬가지고 시간관리도 그렇고 저분처럼 막 진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멍해져서 공부해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쉬어줬어요. 쉬어주고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내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상법원 조문들 각각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거는 것은 그렇게 짧은 것을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씻으면서 그거 하나씩 하면 그게 딱딱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이렇게 따로따로 좀 덜 집중해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자기가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건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막 정말 오랫동안 막 시간 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이게 각자 자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아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이거 말씀드려요. 시험 볼 때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차 때 저는 그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시험 봤던 거, 그러니까 우리 답안지를 쭉쭉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답안 그 시험지에다만 답 다 체크하고 나중에 답안지에다 쭉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답 찾아서 바로 답안지에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 저한테 그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추천을 드려요. 우리 시험지는 아직 그 모의고사 넓잖아요. 한 페이지에 문제가 2-3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장 막 한 과목에 어떤 것은 10장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시 넘기면서 번호 확인하고 이것도 5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습관을 들이기를 1번 문제 풀었으면 바로 답안지에다가 바로 체크하는 거 그것을 좀 몸에 이렇게 하면은 시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거 한 가지하고
네, 객관식 할 때 2차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어떻게 순서로 두 과목이 들어가 있는 과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사소송법하고 소장 작성하는 거 이게 2차에 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장 작성하는 게 30점이잖아요. 근데 요거 문제 파악을 못하면은 30점이 날아가는구나. 근데 이제 민소법은 70점은 문제가 그게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뭐 20점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날려 쓰더라도 10점짜리면 5점은 맞을 수 있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먼저 시간을 배정하려고 그 서류 작성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그게 유효했다고, 그 전략이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 참고해 보시라고.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쓰는 경우들이 특히 1차 때는 시간 부족해서 그 문제 다 읽어내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저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같이. 저는 건강 관리라고 할 건 아까 이제 그 루틴 말씀 드린다고 해놓고선 말만 꺼내놓고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것에 일단 건강 관리의 일단 시작은 스트레스 관리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같은데 저는 공부할 때 좀 작은 일에 의미 부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침에 스터디 카페를 반드시 일찍 간다거나 그리고 오늘 내가 인강을 몇 강을 듣겠다. 그리고 근데 그거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면 저는 이제 그 PC 통신 세대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게임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젊은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 일일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일일 퀘스트란 건 뭐냐면 매일매일 어떤 주어진 분량을 게임 내에서 해내야 되는 게 그걸 안 하면 이제 뭐 내가 가꾸고 있는 무슨 농장이 이제 무슨 산출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공부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제 나름대로 이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했으니까 기분이 좋고 오늘 못했으니까 이건 내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럼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그런 것에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루틴이란 게 저는 이제 매일 아침 7시 반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10시 혹은 10시 반까지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하루에 밥 2번 먹고 이제 밥 먹고 1시간은 꼭 쉬자. 그래서 이제 하루 쉬는 시간 저는 밥 먹고 쉬는 시간이 이제 총 4시간이나 됐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주말 같은 거 없이 뭐 명절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렇게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는 저는 안 했어요. 단권화는 제 생각에는 2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단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로지 교수님들 기본서만 가지고 했고, 네, 그냥 계속 기본서만 돌리고 했고, 이거 뭐 따로 제가 노트를 만든다거나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또 잘못됐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때 뭐 노트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2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보나가 노트가 아니라 한국 수원의 책을 저는 단권하고 네. 건강. 저는 단권화 했어요. 네, 이렇게 못하고 단권화가 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저는 문제집을 그냥 하루면 하루에 볼 수 있게 다 못 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건 당연히 포스트잇. 처음에는 다 포스트잇이지. 그중에 아는 거 하나씩 떼내가고 그러니까 막판 또 2주에는 3일에 전과목을 해야 되면 한 과목에 뭐 반나절? 이 정도 해야 되면 정말 모르는 것만 붙여야지. 그래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권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3시간이면 3시간, 하루면 하루 할 수 있게.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속독에만 몰입한 나머지 너무 다 떼버린 거야.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다 봐지더라고요. 뭐지? 그럼 또 다시 붙이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아는 것도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까먹은 거 다시 여유가 되면 또 붙여야죠. 근데 어려웠던 게 이제 쉬워지면 떼고 이런 식으로 단거나. 그러니까 막판에 하루에 다 돌릴 때는 정말 포스트잇 몇 개 안 붙었죠. 그게 나머지는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전체를 돌려야 하니까. 근데 그거 실제로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이렇게 전체의 뼈다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뼈다귀가 안 흔들리면 그래도 비슷하게 얼추 때려 맞출 수는 있잖아요. 단권화는 이렇게 했고요. 건강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래봬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저는 체를 잘해요. 제가 햇반 하나를 먹은 이유가 뭐 먹으면 소화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민해서 좀 더 먹으면 체해요. 그럼 어떻게 안 먹어야지. 예. 좀 비실비실해서 뭐 죽진 않으니까 아무리 사람이요 비실비실해도 죽을 것 같아도요 공부할 힘은 있어요. 나가서 밥맬 힘이 없는 거지. 밥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살짝 비실비실해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더 집중만 잘 되던데요. 네. 저는 건강관리는 그렇게 했다. 잠깐만, 예, 됐어요. 몸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건강관리하고 당권화 부분 있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저희는 2차 같이 봐야 되니까 1차가 8과목이고 뭐 나누면 안 되겠지만 비포 4과목을 좀 치중하고 4과목이 있잖아요. 비포를 파악하다 보면 그 남은 또 과목들을 어떻게 시간을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시간을 매일 너무 급하게 빨리 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안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2차까지 생각한 부동하고 민법하고 미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1차에 좀 간단하게 잡아놔야 되니까 내과목 빠고 나머지 4과목 어떻게 시간을 좀 짜서 하셨는지 네 과목에 대한 이제 시간 안배에 그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저 아까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법을 11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걸 11개 맞았어. 뭐야, 이거. 평소에 그랬는데 뭐냐면 그리고 공탁법이나 뭐 이런 여타 과목들 결국은 2차 끝나고 나서 법무사가 되면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탁법 할 때 공탁법 그냥 열심히 하고 그 과목 이 시간에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 점수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꽈락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따로 중요 과목 더 집중하고 기타 과목 조금 소홀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몰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최선을 다해서 해두면은 모든 과목이 다 그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랬음에도 저 1차 6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한 것이 방법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그 2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국에는 1차를 붙어 2차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힘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은 40점짜리 80점짜리 민법, 그다음에 75점짜리 민사집행 70점짜리 민사집행법, 그다음에 60점짜리 부등법, 그리고 60점짜리 상법. 이거 여기다가 일단은 힘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학원 처음부터 과정 쭉 따라가셨으면 아마 그 좀 비중이 낮은 과목들도 학원에서 짜준 커리큘럼대로 가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어느 정도는 좀 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을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2차 시험장 그런 가는 그 자체가 일단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그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하는 과정들을 쭉 따라가시면 그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 할 수 있게끔 짜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내가
중간에 시작해서 이 한 과목만 하기도 벅차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수가 가장 배점 작은 것부터 버려라 차라리. 저는 뭐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배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점수 배분대로 시간 배분. 이거 너무 뻔하지. 저 당연히 점수 배분대로 시간 배분하고 하면은 뭐 어쩌다 나한테 맞아서 시간 배분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럼 그쪽은 살짝 시간 덜 주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도 버겁다.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뭐 어디 하나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가 아니라 그거는 유동적으로 약한 부분은 끌어올린다. 약한 부분. 그럼 나 하고 친구라. 약한 부분은 끌어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어디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열심히 했는데 가족법은 그것이 뭐 찍어도 2개 맞고 열심히 풀어도 3개 맞고 재수 없으면 1개 맞고 갖고 솔직히 2번째 할 때는 가족법은 버리긴 했어요. 근데 버리는 것도요 속상해요. 이렇게 미련이 간다는 거는 이쪽에 집중을 또 못한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좀 갈등이 있죠. 그런 부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이제 그 1차를 시작해서 버려야 되는 분들은 그거는 저는 그것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애초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난 이거 뭐 안 바라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계세요. 나는 민법에서 다 점수 끌어올 거고 주요 과목 끌어올 거니까 이건 안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그런 과목들에서 분명히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하셨네, 그죠? 아무리 버린 과목에도 거기서 쉬운 거는 내거든요. 항상 쉬운 거 한 몇 개는 있으니까 건져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질문. 한 김에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거 없어요? 또? 좋아.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때 이런 거는 미리 지금부터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김지호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을 지금부터 조문을 봐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그런지 사실 1차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합격하신 이제 법무사님들은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건이 나하고 같으니까 내가 대답을 할게요. 나도 1차 때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집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야간반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2차 과목을 할 여유가 없죠. 더더군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그 같은 맥락으로 1차 일단 합격을 해야 2차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차 시험은 2차 그때 가서 집중해서 하고 1차 때는 1차에 몰빵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9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에 약간 좀 오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본 강의가 2월 달에 끝났던가요? 전체 과정이 2월 달에 끝나면 나 그때 한번 민소법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과를 민소법 강의를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 강의를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2개를 병행하는데 이 1차 집중 강의에서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이 너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단 단과를 내가 민소법을 신청을 해놨으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하면서 이거 내가 능력도 없는 주제에 괜히 나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근데 자기가 이것도 다 개인차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민소법은 들어놓으시면 분명히 그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집행법에도 도움이 되고 민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법 문제를 풀다 보면 또 그 소송법이나 집행법 이 개념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능력이 되면 하면 좋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쉽지 않게 했잖아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죽을 똥을 쌌어요, 저는. 진짜로, 정말로 얼마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대충 스킵해서 듣지만 그것도 얼마나 고된데요. 그 정말 생소한 용어들을. 근데 대충이라도 스킵해서 듣는 거라도 다음에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처럼 했다면은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 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이쪽도 집중 안 되고. 2년 내내 죽을 똥을 쌀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미 1차만부터 했다면 그냥 깔끔하게 하시고 이렇게 2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깔끔하게 1차 깔끔하게 털고 2차 개운하게 시작해서 털고 예, 이런 분이 훨씬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했냐고. 나는 내 성질엔 이게 맞다. 난 딱 이거예요. 내 성질엔 이게 맞아서 나는 나를 극한으로 몰아야 그것도 재미가 있고 뭐 할 맛이 나지. 저는 좀 맹맹하게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내 성질을 알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기 성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여기 이번에 참 세 분 잘 모셨던 게 한 분만 모셨으면 이분만 얘기만 듣고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쏘글 뻔했어. 그죠? 이 다양하게 그죠? 이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죠? 없고 내가 이 우리 선배님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 얻은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막연한 어떤 시험 과정인데 그래도 먼저 간 선배들이 얘기해 주니까 대략이나마 또 그림이 그려지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 싶어요. 또 질문 하나 없나요? 이런 기회는 이제 없어. 예, 하나 하실래요? 네. 작년에 2차본 시험 모양 또 이번에 최고령으로 붙은 분도 아시는 분이고 그 그룹 일행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지금 아주 그냥 그 일행 중에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최근에 이제 다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또 두 분 떨어져서 열심히 여기서 관악도서관 주변에서 민법을 완전히 새로 해봐야 되겠다. 결국은 민법 또는 민서법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법을 획기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리고 최고로 학생하시는 분도 엄청 하신 분이에요. 행정사 치고 그걸로 조금 뭐 하면서 오래 공부를 하시는 몇 년 전부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되신 분을 보니까 참 솔직히 실무중에서 산전수전 잘했고 옛날 40대부터 공부 횟수로는 정말 오래됐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그렇고. 네. 그래서 별의별 옛날 우리나라 고시공부하면 고승덕 씨가 이거잖아요. 네, 질문하실 거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지금 시간이 많이 네. 넘어가서 질문하실 것만 딱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2년 만에 네. 아까도 그 질문인데 세 분 다 처음부터 그 말씀 물어보고 싶었는데 2년 만에 합격을 하신 게 대단하신데 민법을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최종 합격을 하셨는지 민법을 그래서 아까도 몇 회독을 하셨느냐고 제가 다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질문이 사실은 민법의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2차 과목도 있고 하니까 관심들은 이제 민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것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는 민법, 민지법 이거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여기 강의 들어와서 처음 들으면은 모르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강의를 미리 좀 넣어달라고 해서 미리 듣고 그리고 이 강의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공부가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리고 또 민법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몇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 그거는 내가 제대로 알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뭐 제가 강의 이게 동영상도 어떤 부분은 5번, 6번, 2번, 3번 넣어달라고 해서 다시 들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메태독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내용을 알 수 있을 때만큼 그때까지 공부를 한다. 저는 그 주의예요. 궁금해하시는 이제 회독수만 수만이 예. 짧은 시간에 2년 만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 다 많이 보고 공통의 예, 알겠습니다. 민법이 힘들어서 지금도 혹시나 하고 있는데 방법만 민법을 어떻게 메토독을 합격에 2년 만에 합격했는가 그걸 꼭 메토독이다 얘기 아니고 어떻게 민법을 했길래 민법 안 하면 합격이 안 되죠. 내가 알 때까지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본인의 경험만 얘기하니까 그냥 답은 없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경험만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사실은 알고 싶으신 게 회독수가 아니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제. 이거. 근데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이제 1차는 1년, 2차 1년 저도 이제 딱딱 잘라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또 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말 하나가 이재영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한다. 저도 그냥 합격할 줄 몰랐고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건 이거밖에 저는 그 선생님께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짧게 뭐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방법 제가 한 방법 그냥 써보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민법 문제. 그러니까 1차 예로 답변 드릴까? 2차 예로 답변을 드릴까? 뭐 괜찮아요. 네. 민법 어떻게 2년 그러니까, 만에 예. 그걸 독파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요. 그러니까 2차로 예를 드릴게요. 2차 문제 나오잖아요. 답을 써보세요. 당연히 못 쓰지. 그럼 100개라도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삼천교육대와 같은 고통이었다는 게 그 100개 쓰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내 머리에 넣는 거. 그러니까 저 딱 공부하기 전에 엉엉 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까. 울고 나서 울면서 해요. 예, 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게. 근데 처음에 당연히 안 되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베끼기라도 해야지. 외워서. 작년에 민소법 독립평가가 18년에 나왔고 자, 20년에 잠깐만요. 그거는 건지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이제 확대된 것 같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인강 듣는 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인강 듣고 합격하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학원에 실강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안 듣고 오직 인강으로만 하신 분이라서 지금 외부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인강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굉장히 인강 듣는 건 힘들어요, 사실. 그죠? 힘든데 어떻게 몇 회독 했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는지 한 번만 없고 한 번만 얘기해. 인강 듣는 건 다 들었어요? 네,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나 인강 듣는 게 왜 힘든지를 모르겠네. TV 보듯이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 예. 너무 쉽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힘들지? 아니, TV 일반- 틀면 일반인들은 가고. 또 그렇지 않으니까. 아, 그럼요. 시간만 내면 되지 않나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 지루할 때는요, 좀 멍 때려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한 게 내 뇌를 속인다는 게 멍 때리면서 들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으려 오는 게 있어요. TV 보는 것보단 나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한 몇 회독이 내가 그냥 한 번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저는 1, 2차를 같이 하니까 시간은 없는데 아니 교수님 하는 회독만 따라가도 그게 몇 회독이고 듣기 싫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내 공부하는 이 바운더리를 안 벗어나 멍 때리더라도 이 책 옆에서 멍 때리고 놀더라도 책 옆에서 자더라도 모니터 켜고 하면은 내 뇌가요 공부 안 해도 가끔 공부한 것처럼 속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돼요. 해보라니까요. 신기하다니까요, 진짜로. 그 인강 쉬워요. 켜놓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각자 이제 다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나에 대한 우리가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이제 우리 선배도 모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합격하면 여러분이 방법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거나 공통적인 부분은 정말 정신없이 했다. 정말 합격하려고 마음먹고 혼신을 다했다. 이거 하나만 틀림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저분들처럼 정말 내가 온몸을 바쳐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그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우리 세 분의 우리 선배 법무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나중에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가고 밥도 사달라고 하고 또 이제 먼저 나가서 현장에서 개업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도 좀 도움도 많이 주시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합격해서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끊으셔도 됩니다.